여야 대선 후보들의 가족 관련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상습 도박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여야 모두 사태가 어디까지 커질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식 수사 의뢰가 가능한지 또 법률적 책임 소재는 어디까지일지 여러 관련 의혹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허위 경력, 허위 이력 의혹이 좀 불거졌으면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동안에 불거진 의혹들. 허위 경력, 이력 이게 좀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안양대랄지 한림성심대랄지 수원여대 뭐 이런 한 5개 정도 학교에 어떤 겸직 교수 관련해서 이제 이력서를 내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수상 경력,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 대상을 우수상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적었다랄지 아니면 이제 재직 기간에 있어서 이제 허위로 기재를 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의혹을 제기한 측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실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사실이 아닌 측면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현재는 이제 의혹의 수준이다. 그래서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검증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력서 관련된 수상 경력 이런 검증은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시기에 내가 어느 상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그 협회랄지 아니면 문체부에서 받았으면 문체부에 확인하면 과연 이름이 없는지를 확인하면 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뭐 어느 기간 동안 재직을 했다고 하면 재직 기관에 대해서 사실조회 해보면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자체는 좀 어렵지 않다. 그런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아무튼 뭐 이건 전체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허위는 맞지만 전체는 아니다고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진정한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검증을 해야겠죠.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검증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이 검증하는 과정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 측, 김건희 씨 측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있을 테고 두 번째는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 검증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관련된 사안을 보면 현재까지 불거진 의혹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더라도 재판에 넘기더라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철저한 검증을 하려면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강제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다랄지 아니면 관련된 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의 한계는 뭐냐면 이런 뭐 관련된 의혹의 한계는 뭐냐면 다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는 거죠. 특히 이제 사문서 위조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3년도에 안양대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2007년 이전의 사문서 유조, 그러니까 뭐 재직증명서랄지 이력 이런 거 허위로 기재한 것 자체는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그리고 2007년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변경이 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문서 유조가 아니고 그냥 허위 이력만 기재했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대학을 상대로 업무방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업무방해죄가 또 공소시효가 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봤자 처벌할 수 없는데 대부분 이제 수사하지 않고 그냥 각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걸 검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검증을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와 관련된 협회가 있죠. 또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관이나 협회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얻으면 사실은 뭐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는 데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장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덧붙여서 그런데 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이춘재 그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경찰이 진실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사 자체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또 유력 대선 주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또 직접 나서기는 좀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공소시효 그 당시에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적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살인 사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피해자의 어떤 상처랄지 가족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이제 수사를 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뭐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어떤 건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공소시효 완성됐지만 수사를 한 사례에 해당이 되고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문서 유지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소시효 완성돼서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수사를 하게 되면 아니 어차피 처벌할 수 없는데 왜 수사를 하느냐. 그러면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어떤 공정성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수사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공익적인 관점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수사를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도 진행을 한 건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서 그 수사를 진행할 때 수사권 남용 또 특정 그 정파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의구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기관을 통한 검증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공소시효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이 질문도 드릴게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 좀 근데 해주세요. 이제 포괄일죄 자체는요. 예. 이제 법률적으로 문서유지죄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문서유지죄는 유죄를 할 때마다 한 개의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이걸 행사할 때 또 다른 범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걸 경합범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 뭐 우리가 사기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사기 범행을 하면 처음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를 전체로 합해서 네. 포괄일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마지막 범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문서유지죄는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되고 네. 그 당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괄일죄의 개념은 문서유지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포괄일죄는 적용하기가 좀 법률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또 그 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뭐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을 해야 될 테고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사실인 부분, 사실이 아닌 부분을 좀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한 그 시민단체가 의혹을 부인한 윤 후보와 김건희 씨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선거법이란 결국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고발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선거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 난 전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좀 소극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선거법 위반으로 많이 재판을 받고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고의적으로 거짓임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발언한 경우, 단지 소극적으로 아니다, 뭐 부정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반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혹 자체를 예를 구체적으로 뭐 재직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허위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일부는 허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선거에서 쓰이는 어떤 멘트, 말들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걸 하나 딱 집어서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는 이제 허위사실 뭐 공표다 이렇게 보기는 뭐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변호사님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이 그 대통령 후보로 그러니까 선관위에 공식 등록한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뭐 당 내에서 후보로 선출된 과정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 정식으로 등록하고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거군요. 네. 선거를 나갈 사람이 또 선거를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네.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뭐 상대방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니면 뭐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허위의 어떤 그런 사실을 공표하면 다 처벌받기로 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는 문제가 없고 또 제3자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후보가 아니라 할지라도 네. 상대방 후보 또는 자기 후보와 관련돼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공표하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허위 경력 기재라는 측면에 있어서 조국 가족 수사와 비교를 하기도 하던데 정경심 네. 교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혐의도 있긴 했지만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시효 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문서 위조 또는 이제 업무방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조국 전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의 주요 혐의도 사실은 뭐 표창장 관련된 부분 또 뭐
입시 원서 쓴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사문서 위조죄와 업무방해죄가 상당히 오버되는 부분이 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좀 틀리다고 봐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범죄라서 설사 아직은 뭐 범죄가 된지 안 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물론 이제 2013년도에 안양대에 지원한 그러한 뭐 이력서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설사 이게 뭐 공소시효 완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 뭐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는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뭐 표창장 위조랄지 아니면 문서 위조죄 측면에서는 같고 대학을 속인 측면은 같다. 이제 입시냐 아니면 겸임 교수냐 이제 그런 부분 차이는 좀 있겠죠. 그렇지만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을 같이 오버를 해서 결국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공정을 외치는데 자격이 없다 이제 그렇게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고, 일단은 뭐 아직은 뭐 해명이 안 됐고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제 조 전 장관이랄지 정경식 교수 부분은 재판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어떤 실체 진실의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서 만에 하나라도 뭐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님 이야기를 쭉 종합을 해보면 이른바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과 관련된 의혹은 수사기관을 통한 강제적인 검증, 조사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 그리고 김건희 측에서 제대로 좀 확인을 해서 그 규명을 하고 국민께 알리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장남의 상습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었는데 바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본인이 그 미국의 서버를 두고 있는 이제 이 카드 게임과 관련된 이제 도박 사이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도박 사이트에 본인이 들어가서 뭐 상당히 500만 원 이상의 돈을 어떻게 보면 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와 관련된 거를 계속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범죄를 자백하게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상습 도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사행성 도박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층 위주로. 그래서 이게 한번 빠지게 되면 도박 사이트 하나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도박 사이트를 여러 곳을 방문해서 이제 도박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현재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이 되고 그 횟수랄지 기간이랄지 그게 굉장히 많게 되고 금액도 크게 되면 이제 상습 도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박 사이트와 관련돼서 도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습 도박죄를 적용해서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형량은 어떻게 되죠? 이제 상습 도박이라 할지라도요, 어떠한 뭐 큰 국내에서 판을 벌려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도박 사이트에 자기가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아주 중하게 처벌하진 않아요. 대부분이 뭐 집행유예 아니면은 이제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는데, 그렇지만 이전에 뭐 전과가 굉장히 좀 몇 번 있다든지 네. 아니면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의 어떤 거래 금액이 굉장히 큰다랄지 그런 경우는 구속 수사 되는 경우도 있죠. 이게 법적으로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나요? 근데 단순 도박 자체는 이제 일회성이죠. 대부분이 일회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금형이에요. 그런데 뭐 판례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 도박이냐 상습 도박이냐는 첫 번째는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도박의 횟수, 그다음에 이제 판돈의 크기.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상습 도박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횟수가 좀 많으면 상습 도박죄를 적용을 해요. 또 전과가 있으면 네. 상습 도박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 도박죄는 이제 벌금형밖에 없거든요. 근데 상습 도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제 상습 도박죄가 법정형이 훨씬 더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변호사님,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수사당국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경위가 뭐 당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도 있어야 되겠지만 인지수사도 있는 거잖아요. 관련된 범죄 정황을 포착하면 스스로 직접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관련된 내용을 인정을 했고 또 인터넷 게시판 이런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또 일부 단체에서는 또 고발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수사는 대부분 인지 수사예요. 네. 근데 경찰에서 사이트를 감시하고 있다가 이게 도박 사이트에 분명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해서 관련된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수사의 관행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도 다 드러났고 더군다나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사건의 특징 자체는요. 어느 한 도박 사이트에만 뭐 들어가서 도박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이트를 서핑을 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또 다른 사이트에서 수사했던 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제 다른 곳에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어떤 컴퓨터랄지 여러 가지 사이트 접속 기록, IP 이런 걸 확인해 보면 예. 도박을 어느 정도 했는지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판돈까지 다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결국 경찰은 수사할 수밖에 없고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아들도 다 인정을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처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사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성매매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도박도 마찬가지고 성매매도 마찬가지고 누가 제보를 한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본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후기를 올린 네. 거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자기가 분당에 있는 어느 뭐 안마시술소 성매매 업소에 갔는데 뭐 시간도 안 지키고 그다음에 내상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뭐 여자를 들여보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게 글을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누리꾼들이 그 안마시술소 업소를 전부 다 탐색을 해서 인터넷에 올린 거 보니까 이제 유사 성매매랄지 이제 그런 걸 하는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본인의 어떤 후기를 거기에 작성을 해서 가지 마라 안 좋은 데니까 이래서 지금 문제가 발단이 된 건데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랄지 본 입장에서는 이제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수사가 되면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가능성이 크고 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자기의 할머니가 돌아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뭐 그 다음 날 방문을 했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이게 뭐 이재명 후보가 성인 아들에 대해서 과연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본인 자체를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성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좀 많이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변호사님 일단 뭐 제가 그 해명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앞서 말씀하신 그 시점과 관련해서 할머니 장례 등이 좀 언급된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앞서 그 민주당 쪽에서는 후기를 올린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